안녕하세요. 조용우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사 편입이라는 것과 대학원 진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 학사 편입, 무슨 편입? 학사 편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학원, 대학원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일단 이 강의 듣기 전에 제가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에 대한 소개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도 조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학사 편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편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이사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공했던 과목이 뭐 경영학이었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나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는 그 같은 학교 안에서 전과하는 제도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어서 가는 과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편입이라는 개념이 지금 얘기했던 거 경영학을 했던 친구가 다시 디자인을 전공한다든가 이런 식을 이렇게 하는 게 목표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편입은 좀 더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보다 더 하이 클래스 나름대로 이름 있는 그런 대학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렇게 인식되어 있죠.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원래 전공을 자기가 선택했던 것이 아니어서 다른 전공으로 이전을 하는 이런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모르겠지만 같은 과에서 같은 과로 편입이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편입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데 편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편입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편입. 그리고 하나가 이제 학사 편입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 편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전문 대학이 있죠. 그죠? 2년제 대학이나 3년제 대학을 졸업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학위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에 관련한 것들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어디라고 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걸 담당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초등학교부터 어디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지금은 중학교까지죠. 그죠?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여기서는 이제 졸업이란 말을 하죠. 보통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어떤 거 배우는 거냐면은 학습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교육의 목표. 자, 교육의 목표가 여러분들 사회에 나왔을 때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예요. 자, 선생님이 사회라는 또 개념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혼자 무인도에 갇혔어. 그럼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면 내가 그 무인도에서 생존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먹는 거 해결해야 되죠. 두 번째 자는 거, 입는 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의 직무, 지금 하는 일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다른 일 할 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먹는 것만 하다 보면 자고 입는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혼자서 어떠한 하나의 분야도 해결하기 힘든데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해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부상조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해결할 테니까 네가 입는 거 해결해줘. 너는 자는 거 해결해줘. 그래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해주면 서로 어때요? 상부상조하고 살 수 있는 건데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혜택, 그러니까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대충 해야지, 또는
갑질. 내가 없으니 이것도 다 죽는 건데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람의 몸과 같은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그래서 이 손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이 손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라는 이곳이 잘 운영돼야 돼.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잘 운영돼야 각 부분들이 지체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우리 인간이 또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고 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새로 들어오는 구성원들을 이 사회의 구성원에 필요한 인재로서 사람으로서 키워내는 건데 이 인재들을 다 먹는 것만 할 수도 없잖아요. 입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 자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고루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토끼가 될 필요가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운 좋게 토끼가 실수해서 이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토끼가 정말 실수하지 않으면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기준을 토끼를 만들어 놓고 토끼의 방식으로 거북이들도 다 같이 경쟁하라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힘이 들잖아요. 토끼는 토끼면 되는 거고요. 거북이는 거북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토끼가 열받아가지고 야 다시 한번 경기해. 그럼 거북이가 이번엔 내 식으로 하자. 그러고 수영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경쟁 어느 정도의 경쟁. 근데 이 경쟁은 손과 발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직무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디자인 강의를 하면 별도의 디자인 강의하는 선생님과 서로 경쟁해야 윈윈이 되는 거예요. 서로. 왜? 우린 게으르니까 이겨먹으려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처럼 이렇게 경쟁하면 돼요. 토끼와 토끼는 경쟁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근데 우리나라는 토끼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공무원 그 다음에 연예인 그것만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겠죠. 그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는 뭐야? 사람들이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교육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이 교육이 과거의 것이 맞았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왜? 과거에는 과거의 수준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어떤 국민들의 수준, 환경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옛날 걸 그대로 적용하면 그 시대 사람들처럼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먹힌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막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옛날 거에 집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꼭 항상 그래요. 저는 그렇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응?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더라도 항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잘해 나가지 않고 항상 트러블과 문제로 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가능성 없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대를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들 중에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도 걔네들처럼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욕심 없어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의 것만큼만 하자. 적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식으로 또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조금 경쟁이라는 것을 조금 어떻게 너무 과하다.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의 지출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그냥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이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할 아이들이 벌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하고 하는데, 맞아요. 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뭘 열심히 무조건 그냥 모르고 하다 보면 효율도 떨어지고 힘은 힘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요. 여행을 갈 때 어디 갈래요? 여행 갈래요? 라고 하면 다 준비해야 돼요. 산, 바다, 뭐. 그런데 저는 뭐 바다를 갈래요. 그럼 뭐만 준비하면 돼요? 바다만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목표와 그 다음에 어떠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공부하면 무조건 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라는 곳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관할할 뿐만 아니라 또 어디? 대학이라는 곳도 관할을 합니다. 그럼 대학은 2년제가 있고 3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을 졸업하면, 근데 대학이라는 곳은 졸업이라는 말을 쓰지만 고등학교처럼 얘네들처럼 어떠한 그 기본적인 졸업장이 아니고 여기는 학위증이라는 걸 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학위증. 그래서 제가 앞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강의를 좀 들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 4년제는 140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이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 뭘 준다? 자격증을 주는데 그 자격증을 우리는 학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년제와 3년제를 졸업한 학생을 전문학사라는 학위증을 주고요. 4년제를 졸업하는 학생을 학사라는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법에 대한 강의를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편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2년제와 3년제를 졸업해서 뭘 받아요? 학위를 받은 상태에서 어디로? 일반 편입을 통해서 대학에 3학년, 4학년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제도고요. 학사 편입은 뭐냐 그러면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편입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학사 편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학사 편입을 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둘 다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학사 학위라는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직접 학교를 다니는 방법, 사이버 대학을 다니는 방법,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 방법, 또 독학사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또 선생님이 강의했던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받는 건데, 어쨌든 학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보통 일반 편입이 더 수월할까요? 학사 편입이 더 수월할까요? 학사 편입이 더 수월합니다. 자, 일반 편입만 된다면 이거 왔다죠. 그죠? 왔답니다. 그러나 학사 편입은 보통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학위를 받잖아요. 근데 다시 또 2년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미 받은 학사에 또 학사를 받는다는 건 어때요? 좀 무리가 있죠? 다시 안 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대학원을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학사 편입은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일반 편입보다 물론 어렵긴 어렵지만 좀 쉬워요. 그래서 학사 편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학사 편입을 할 때 일반 4년제 대학을 다닌다든가 사이버 대학 또는 방송통신 대학을 다니게 되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독학사라는 시험은 1단계부터 4단계를 통과하면 학위를 주는 검정고시 같은 시험이거든요. 또 그거는 또 바로 되면 좋겠지만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받아서 무슨 편입? 학사 편입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시각디자인 학사, 그래서 시각디자인 학사를 취득한 다음에 미대라든가 디자인과를 편입하게 되는데 일반 편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반 편입 자체가 인원도 예전보다 줄었고 또 모두가 원하잖아요. 2년 공부하고 바로 3, 4학년으로 가는. 그러니까 경쟁률도 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대나 디자인 쪽은 좀 이렇게 입시 미술 하듯이 편입 미술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력 있는 친구들이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사 편입 쪽이 훨씬 좋고요. 또는 꼭 그러면 같은 과에서 같은 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자인 학사를 받아놓고 뭐 경영 학사 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의 시험은 보통은 영어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편입 영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디자인과나 이런 뭐 미대 쪽은요, 이 편입 미술이라는 걸 통해서 선발합니다. 실기로. 근데 학교마다 선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사 편입 또는 일반 편입 둘 중에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학사 편입을, 특히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받고 학사 편입을 하라고 합니다. 왜? 일반 편입 준비하다 입학 못하면요, 돈은 돈대로 못 쓰고, 그리고 그냥 전문 학사로 끝을 내면서 시간 낭비되지만, 학사 편입, 그러니까 일반 편입이 아니라 학사,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면서 같이 함께 편입을 준비하게 되면 떨어지더라도 학사 학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사 편입을 얘기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학사 학위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받으시면 1년이면 됩니다. 전문대학교 2년제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은 1년만 준비하면 4년제 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학사 편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편입이 예전만큼 또 인원을 많이 또 선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 편입보다는, 특히 시각 디자인 쪽은요, 일반 편입보다는 확실히 학사 편입이 편입하기가 좋습니다. 실제 제 제자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뺀 나머지 이대, 홍대, 뭐 이렇게 서울, 인서울 다 했습니다. 다. 실제로 편입을 한 친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대학이라는 곳을 학사 편입을 해서 좀 더 나은 대학을 다니면 여러분 인생이 뭐 더 나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무슨 소리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들이 많이 성공을 했었습니까? 좀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더 많습니까? 그렇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꿈을 가져도 될까 말까인데, 꿈을 안 가지면, 목표가 없다면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그나마 뭐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목표를 갖고 하실 때 일반 편입보다는 학사 편입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 학위를 받으면 마찬가지 동일하게 학사 편입과 대학원 진학할 수 있는데, 학점은행제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학위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엄청 많이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경력, 포트폴리오, 면접을 통해서 진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여러분들이 뭐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의대 대학원 갈 수 있고요. 법조인이 되고 싶으면 로스쿨 갈 수 있고요. 디자인과. 그래서 같은 과를 꼭 가야 됩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할 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걸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전공하러 가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좀 고생스럽겠죠. 왜? 대학원이라는 곳은 일반적인 이런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조금 더 해보지 않은 거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데, 대학원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의 대학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또 선발하는 방식들도 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 시각 디자인 학사를 취득하여서 가는 쪽은 보통 뭐 교육대학원도 있습니다. 교육대학원도 있어서 선생 되고 싶으면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시면 되겠고, 일반 대학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4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이 일반 대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대학이라 그래가지고 5학기가 있는 대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목적은 뭘 받기 위한 거죠? 석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 또 박사 학위를 받는 건데, 대학원 진학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대학원이라는 곳을 진학하면 뭔가 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격 조건이 석사 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경우 그때 석사 학위를 받으러 대학원을 가야지. 그냥 할 일이 없거나 뭔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목적 없이 대학원을 가버리게 되면 낭패봅니다. 왜? 나중에 학위 받아놓고 석사 받아놓고 사실 지금 박사와 석사 학위 가지신 분들이 취업이 안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학위를 받고 나서 취업이 안 되면 더 창피하고 그보다 낮은 곳에 갈 거면 못하러 이 석사 학위를 받았겠어요. 어떤 직무 자체가 좀 더 그 조건이 낮은 거 있잖아요. 그냥 4년제 학사만 받아도 갈 수 있는 곳에 취업할 거면 못하러 석사를 받냐 이거죠. 단지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를 생각해서 난 이대 나온 사람이야 이런 말 듣고 싶어서 간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라면 가세요. 그런데 웬만하면 명확하게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고 또 나한테 필요하면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 받으면 갈 수 있나요? 예, 100% 갈 수 있고요. 또 무시하지 않나요? 누가 무시해요? 보통 대학원을 안 간 사람들이 보통 대학원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고요.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아는 척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닌 이상 어디서 듣던 얘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웬만하면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이래서 학사 편입과 대학원 진학 이 두 가지 뭘 통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받아서 가게 되면 상당히 시간과 비용과 노력 대비 효율을 얻을 수 있고 일반 편입을 하지 말아라. 사실 되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학사 편입을 해라. 그리고 대학원 진학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해라. 왜 내가 대학원을 진학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어떤 직무가 목표가 있는데 그 일을 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럼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땐 진학을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강의 말고 이제 그럼 학점은행제가 어떤 거예요? 라고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건데 앞에 선생님이 학점은행제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링크도 제가 만들어 올 텐데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배우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학력을 갖추고 그냥 무조건 학교만 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력도 갖추고 학벌도 갖춰야 되겠지만 거기엔 플러스 실력, 진짜 자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이 사회에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갖추는 그것의 수단으로서 이런 학력, 학벌 같은 걸 갖춰야 되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런 것만 갖춰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걸 염두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제 카페, 선생님 카페가 있죠. 다음 카페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모두 뜻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